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아토피가 주제입니다. 네, 아토피는 주로 어릴 때, 영유아기 때 나타난 증상이고요. 그리고 청소년기에서 성인기까지 이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인 같은 경우는요, 없다가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갑자기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주된 증상이 피부 가려움증, 그리고 피부 건조증이고요. 영유아기 때 시작을 해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알레르기 비염이나 알레르기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토피는 주로 유전적인 소인이 가장 크고요. 한 부모가 알레르기를 앓았다면 그 자녀가 알레르기를 앓을 확률이 50%, 부모 모두가 앓았다면 75%의 소인을 가진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아토피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모두가 증상을 보이는 건 아니고요. 후천적인 요인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토피의 원인은 너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딱히 원인이 뭐라고 정의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피독 이야기 들어보셨죠? 경구독은 입으로 들어가는 독, 뭐 농약이라든지 뭐 식품 첨가물들,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리고 경피독은 피부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이제 바르는 제품들, 막 이런 거, 샴푸, 바디워시,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독은요, 우리가 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독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배출이 되는데, 피부로 들어가는 독은요, 혈액을 타고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해독 과정을 거치지 않고요, 체내에 그대로 쌓이거든요.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화학물질, 씻고 바르고 만지고 화장하고, 이런 화학물질이 하루에도 50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이런 석유 화학물질들이 우리 체내에 차곡차곡 쌓여서 어린이가 어른이 되고요. 어른이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요,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나의 영양분만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던 유해물질까지 다 같이 간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 요즘 아토피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토피는요, 장내 미생물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비만의 한 원인이 장내 미생물이라고 했잖아요. 장내 미생물이 인체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그 장의 모든 면역세포가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토양이 부패하면요, 그 위에 뿌리 내리는 나무는 잘 자라지 못합니다. 결국엔 썩겠죠. 우리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이 부패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결국엔 질병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현대인들의 장내 미생물은요,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의 건강도 안 좋아지고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 서구화된 식습관, 그리고 항생제 복용,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장내 미생물의 먹이인 식이섬유 섭취 요즘 거의 하지 않죠. 요즘 씹는 걸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방부제가 잔뜩 들어있는 그 인스턴트 제품들, 우리가 육류라든지 인스턴트 제품들을 섭취를 하게 되면요, 이게 우리가 입에서 들어가서 소화분해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돼요. 그래서 내려가다가 소장이라는 곳에서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소장의 육모라는 곳, 이렇게 산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빽빽하고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영양분만 쏙 흡수를 하는데 나머지는 간으로 돌려보내거든요. 간에 가서 해독하고 대사를 하는데 영양분만 들어와야 되는데 요즘에 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에 있는 독소들이 소장의 육모를 공격을 하기 때문에 구멍이 나면서 이게 장의 육모 상태가 느슨해지는 거예요.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양분만 흡수해야 되는데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몸에서는 적이 침투한 거죠. 그러면 이제 면역 시스템이 발동합니다. 면역 시스템이 작동이 되면요, 제일 먼저 뛰어나가는 아이들이 백혈구예요. 백혈구가 뛰어나가서 적을 못 찌르는데, 우리 평소에 혈관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이제 나쁜 식습관, 약물 복용, 뭐 이런 것들, 혈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평소에 혈관이란 골목이 굉장히 좁아져 있어요. 근데 백혈구들이 우르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히스타민이라는 아이들이 뛰어나가서 복도 청소를 해줍니다. 그 혈관 골목을 청소를 해주는 거죠. 장애물들을 다 치워주는 거죠. 장애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히스타민이 더 많이 분비가 되겠죠. 이게 면역 시스템이거든요. 우리 몸속에서 나쁜 것들을 먹으면 이것을 신장이나 피부를 통해서 배출하려고 우리 몸에서는 얘를 쓴대요. 그래서 신장을 통해서 계속 이제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데,
소변으로 계속 배출을 시키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배출하고 이러다 보면 신장이 지치겠죠. 힘들어지다 보면 그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배출하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독소가 될 만한 안 좋은 것들을 계속 섭취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는 독소가 넘쳐나고 결국엔 포화 상태라고 신호를 내보내는 게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를 신장에서 독소를 다 처리를 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우리 몸에서는 피부를 통해서라도 독소를 내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피부를 통해서 독소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우리 피부는 따뜻할 때 잘 열리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환자들은요 대부분 장이 차갑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미열들을 다 모아서 피부 쪽으로 다 밀어붙인대요. 밀어붙이면 피부가 따뜻해지면서 독소들이 배출이 되겠죠. 독소가 배출이 될 때 히스타민이라는 아이들이 다 끌고 나오는 거예요. 같이 끌고 나오는데 이 아이들은 나오면서 간지러움증을 유발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려워서 막 긁죠. 긁으면 어떻게 되죠? 이 부분에서 열이 나죠. 뜨거워지니까 더 많은 히스타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긁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부분에서 진물이 나게 되고 피부과에 가서 약을 처방받습니다. 어떤 약을 처방받냐면요. 항히스타민을 받습니다. 히스타민과 반대의 항히스타민. 히스타민 나오지 마 하는, 못 나오게 하는 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을 처방을 받으면 히스타민은 독소를 가지고 나오는 아이들이랬잖아요. 히스타민이 못 나오니까 가려움증은 해소가 됩니다. 어느 정도 괜찮은데 독소가 내 몸속에서 계속 넘쳐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아토피 환자들이 약을 먹다가 약을 끊고 나면 더 심해지는 경우가 그겁니다. 우리 몸에서 약을 멈추는 순간 살기 위해서 더 많은 히스타민을 분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게 계속 악순환이거든요.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아토피는요, 피부과 질환이 아니래요. 내과 질환이라고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인류 전체가 앞으로 아토피로 잠식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요즘 먹는 음식이 굉장히 이제 독소가 많은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이렇게 독소를 넘쳐나게 하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아토피에 좋은 영양제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 먼저 이제 그 면역을 위해서 유산균 드셔야 되고요. 유산균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내 미생물에 먹인 식이섬유, 그리고 또 이 신장 기능의 개선을 도와줄 수 있는, 신장이 너무 지치고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아세로라 C, 비타민 C, 그리고 또 뭐 있죠? 그리고 또 그 아토피를 유발하는 균이 있어요. 이 균을 억제하는 카델리신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 단백질은요,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했을 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타민 D를 실제로 아토피 환자에게 4주 정도 섭취하게 했더니 아토피를 유발하는 균이 46%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면역 감인 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능성 인증을 받은 GLA 블렌드, 피부 진물이라든지 가려움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뭐죠? 그러니까 아토피 환자들은 이제 가려움증 막 긁고 이러면 상처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피부가 얼룩덜룩하니까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틴, 그리고 카로틴 플러스, 그리고 또 여기서 부가적으로 또 드시면 좋을 거는 이제 그 아토피 환자들은 간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밀크시슬, 그리고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오메가3까지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환자들은 독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체내에. 그렇기 때문에 항산화 영양제, 코큐텐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더블 X,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는 더블 X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아토피 같은 경우는요, 아토피 체질을 가진 사람들은요, 원래 우리 면역이라는 건 우리 몸에 나쁜 것들이 들어오면 막아주는 게 면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몸에 기생충이 들어오면 막는 IgA라는 점막 면역의 주요 역할을 하는 항체가 있대요. 이것은 기생충만 오면 막아주는 아이예요. 근데 요즘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기생충이 거의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죠, 이 아이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이상한 상대에게 예민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 대상이 진드기래요. 진드기라서 진드기만 보면 보통의 사람들은 진드기가 들어와도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근데 아토피 체질을 가진 사람들은 진드기만 보면 완전히 격하게 덤빈다고 합니다. 격하게 덤비는데 이래서 이제 격하게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부위가 코 쪽에서 일어나면 알레르기 비염이고요. 그리고 눈에서 일어나면 알레르기 결막염, 그리고 기관지에서 일어나면 알레르기 천식, 그리고 이제 피부에서 일어나면 그 알레르기 아토피라고 합니다. 이게 다 같은 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